어떤 조건이 참이면 요런 코드, 거짓이면 저런 코드를 실행하고 싶을 때 if 문법을 갖다 쓰면 되겠습니다. 자, 근데 if 문법이 많이 중첩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. 자, 이 경우 코드가 오른쪽으로 쭉 밀려나게 됩니다. 자, 이걸 네스팅이라고 하는데 이런 네스팅이 많으면 이해도 어렵고 읽기도 싫기 때문에 자, 이걸 간단하게 보기 좋게 작성하는 법을 몇 개만 알아보도록 합시다. 예를 들어 보도록 할게요. 간단한 회원가입 기능을 만들고 싶어요. 간단한 회원가입 기능 만들 때도 체크해 볼 게 굉장히 많습니다. 자, 유저가 아이디랑 비번을 제출하면 아이디가 중복인지, 아이디 길이가 적절한지, 그리고 비번 길이가 적절한지 이런 것들을 다 체크해 보셔야 돼요. 그래서 이 과정을 간단하게 코드로 작성해 보면 대충 이렇게 if문들이 많이 필요하게 될 거예요. 그리고 각각 거절 상황마다 거절한 이유 같은 것도 제공하거나 그래야 되고요. 뭐 예를 들어서 비번 짧음, 아이디 짧음, 아이디 중복 이런 식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지금은 간략하게 표현해서 그렇지 실제로 기능 구현할 땐 훨씬 더 많은 if문이 필요할 것 같고요. 이렇게 네스팅된 if문들이 많으면 나중에 봤을 때 이해가 좀 어렵기 때문에 자, 이런 네스팅 같은 걸 좀 줄이고 싶다. 그러면 한 3개 정도의 리팩토링 방법들이 있습니다. 자, 일단 첫째, AND나 or 연산자로 if문 개수 자체를 이렇게 줄여버리는 거예요. AND 기호를 갖다 쓰면 조건식을 동시에 여러 개를 검사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러면 if문이 여러 개가 필요가 없으니까 훨씬 더 간단해 보일 수 있겠죠. 근데 단점은 이런 식으로 조건 여러 개를 동시에 검사해버리면 아까 코드랑 로직이 좀 달라질 수도 있고요. 그리고 코드가 좀 복잡해지면 이것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경우들도 있습니다. 그래서 두 번째 방법도 있는데 가드 클러스라는 거를 도입하시면 됩니다. 때로는 인버전이라고도 부르고요. 이게 뭐냐면 if문을 작성할 때 else 부분을 보통 맨 밑에다 두는 경향이 있는데 자, 이런 else 부분, 그러니까 예외 처리하는 부분을 전부 다 맨 위로 올려버리는 거예요. 예를 들면 아까 이 코드를 이런 식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. 자, 이러면 아까랑 똑같은 기능을 하는데 조금 더 읽기가 쉽지 않을까요? 그리고 이제 if 안에 코드가 한 줄밖에 없으면 중괄호 축약 같은 것도 가능한 프로그래밍 언어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도 쓸 수 있고요. 훨씬 더 간단해 보이지 않습니까? 맞고요. 자, 그래서 이런 식으로 코드를 짜면 네스팅도 줄일 수 있고 조금 더 보기 좋을 수도 있습니다. 자, 근데 이러면 성능충들은 좀 싫어하는 경우들이 있어요. else 없이 if만 저렇게 써버리면 실행되는 코드가 좀 많아가지고요. 성능적인 단점 같은 것들이 좀 많아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자, 이게 싫다 그러면 함수를 하나 만들어 두고요. 자, 그 다음에 안에다가 return 같은 거 활용해 두면 조기 종료 같은 걸 시켜줄 수 있기 때문에 성능 같은 것들을 조금 더 개선시킬 수 있을 것 같네요. 실제 에디터 같은 데 보셔도 if문을 인버전 해주세요 라는 버튼 같은 게 있을 거예요. 이런 거 갖다 쓰면 편리할 수도 있고요. 또는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. 자, 보기 싫게 네스팅된 부분을 함수로 빼는 거예요. 이런 식으로 네스팅된 부분을 펑션 안에다가 이렇게 담아 놓고요. 자, 그 다음에 펑션을 여기서 이렇게 갖다 쓰는 거예요. 이러면 조금 더 보기가 편해질 수도 있고요. 물론 펑션을 만들 때 주의점이 몇 가지가 있는데 자, 펑션 본연의 기능이 뭐냐면 뭔가를 집어넣으면 뭔가를 배출하는 게 펑션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동작하도록 디자인해 놓는 게 좋고요. 그래야 나중에 이제 펑션으로 만들어 둔 걸 이제 테스트하기도 쉽고 나중에 이해도 쉬워집니다. 물론 이렇게 하면 단점도 있습니다. 자, 재사용을 안 할 것 같은 그런 코드들을 펑션으로 만들어 버리게 되면 전체적인 그냥 코드가 더 길어질 뿐이고요. 그리고 펑션으로 분리하면 이제 펑션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 찾아봐야 되기 때문에 막 이렇게 시선이 왔다 갔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. 이거 자체로도 좀 복잡해질 수 있고요. 이런 단점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. 이제 펑션 쓸지 말지 한번 판단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기능 구현을 위해서 코딩을 할 때도 있는데 자, 코드 관리를 위해서 코딩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. 그래서 코드 관리를 위한 코딩 기법 같은 것들도 알아두면 도움이 많이 되는데 자, 근데 너무 초보 때부터 이런 거 할 필요 없고요. 코드 양이 길어지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런 리팩토링 기법들을 찾게 될 거고요.